예장통합총회 김의식 총회장의 사생활 논란을 둘러싸고 총회장직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같은 교단 소속 목회자들은 퇴진 서명운동에 나섰고 전직 총회장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김 총회장의 직무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개포동교회 후원으로 르완다에 키냐르완다어 성경 5,000부를 지원했습니다. 30년 전 내전의 아픔과 고통이 여전한 르완다에 용서와 화해의 말씀이 전해지길 기대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실천 사례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작은 교회들과 연합해 다음 세대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성도들과 교회 안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산돌교회를 취재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군 선교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민간인 신분의 군 선교사 컨설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 군 선교사가 활동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맞춤식 선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의식 총회장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확산되면서 총회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목회자들이 퇴진 요구 서명운동에 나섰고 전 총회장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조속한 사퇴 해결을 촉구하며 모든 총회장의 직무를 중단하길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의식 총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사생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의식 총회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장과 상반되는 정황 자료들이 나오면서 김 총회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의식 총회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에 속한 목회자 갱신그룹은 김 총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앙 고백 모임과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은 성명을 발표하고 김의식 총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총회장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김의식 총회장은 당장 사퇴하고 임원에도 입장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총회장들로 구성된 예장통합총회 총회장 자문위원회도 김의식 총회장의 직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문위원회 권고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전 총회장들로 구성된 모임인 만큼 현 총회 임원들 입장에서는 이들의 권고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김의식 총회장의 사퇴 여부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총회장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예장통합총회 임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총회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중간에 물러나게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례대로라면 김의식 총회장이 109회 총회 개회선언과 개회앱의 성찬 집례를 맡아야 하지만 이럴 경우 여론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총회 장소를 확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장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총회 장소 제공을 고민했던 교회들도 일단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총회장을 교회 단상에 세웠다가 당회와 교인들에게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총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한편 총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일단 109회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아프리카 르완다는 30년 전 발생한 종족 갈등으로 100만 명이 숨지는 대학살이 자행됐고 지금까지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확산되도록 힘쓰고 있지만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요. 대한성서공회가 개포동교회 후원으로 르완다에 키냐르완다어 성경 5,000부를 지원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의 푸른 보석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자연을 지닌 나라지만 국민들의 몸과 마음에는 큰 상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루안다는 지난 1994년 투치족과 후투족 간의 갈등으로 100만여 명이 숨지는 대학살이 자행됐고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30년 전 벌어진 집단 학살은 루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됐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절반이 넘었지만 집단 학살이 자행될 당시 교회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성찰이 있었고 이후 루안다 교회는 용서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루안다 교회의 성찰이고 또 주장인 것입니다. 루안다 성서공회는 성경을 기반으로 회복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가족을 잃은 생존자들을 위로하고 가해자와 생존자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성경을 구하기 어려워 외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사정을 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교회는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루안다에 키냐 루안다어 성경 5,000부를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이 성경을 통해서도 루안다 지역의 우리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개포동 교회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해마다 해외 어려운 나라에 성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루안다 성서공회 비아투루 루지비자 총무는 성경을 후원한 교회 측에 감사 인사와 함께 돈이 없어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지원받은 성경을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 역할과 실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작은 교회들과 연합해 다음 세대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산돌교회를 취재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경기 동탄에 위치한 산돌교회는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며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기후위기를 향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교회의 사역 방향은 자연스럽게 기후위기 대응에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산돌교회가 동탄 지역 주마음교회, 주말씀교회, 세계로 교회와 함께 진행해온 어울림연합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울림연합교회학교는 4개 교회에 출석하는 약 20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다음 세대 교회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생태 환경 교육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론 교육뿐 아니라 숲 탐방과 자연에서 놀기와 같은 야외 활동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같이 경험하는 것들이 이 친구들이 좀 성장했을 때는 조금 좋은 동기로 자기들 삶에서 배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산돌교회는 성도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황창진 목사는 2015년 교회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부터 교회 안 일회용품 사용 제한, 옥상 텃밭까지 모든 활동은 성도들의 동의와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공감하는 상황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게 된 거고요. 교회 옆에 조금 화단이 있는데 거기 이제 또 심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거라서 저희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황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폐자재를 활용해 만든 십자가로 예배당 강단 뒷벽을 꾸미거나 페트병을 활용해 화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페트병 화분에는 아이들이 직접 심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 각자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런데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꾸려내는 거는 이 다양함 속에서도 뭔가 일을 하려면 일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이야기하는 게 화해와 일치예요.
황창진 목사는 성도들 간 화해와 일치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의 화해와 어울림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환경을 향한 관심과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군 선교 활동이 가장 왕성한 교단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군 선교 현장 변화에 발맞춰 민간인 신분의 군 선교사 컨설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 선교가 살아야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양구의 한 전방부대에서 군 장병들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김대영 목사는 군 선교사입니다. 군종 목사가 군 신앙 전력화라는 정책적인 군종 업무를 담당한다면 군 선교사는 민간인 신분으로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군종 목사들의 빈자리를 메워 장병들의 신앙 상담에도 나섭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자기네들끼리 신앙을 지키겠다고 군종병이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있는 곳,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 이 자리가 제가 있어야 될 곳이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고요. 청년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지난 2015년부터 군 선교사로 활동하는 김 목사는 주중에는 부대 시설 관리 요원으로, 주말에는 군 선교사로 장병들을 만납니다. 군 부대 안에 시설 관리원으로 주중에 일하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비량 선교사의 마음으로 군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에서 주신 은혜처럼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또 있어서 거기에 감사하고 또 그거에 대한 보람을 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군종 목사와 더불어 군 복음화 일선에서 활동하는 민간 군 선교사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감은 현재 일선 부대에 55명의 군종 목사를 파송하고 있고 군인교회를 섬기는 군 선교사가 96명에 이릅니다. 감리교 군선교 교육자회는 군장병 감소와 세대 변화 등 급변하는 군선교 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선교사의 개별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군선교 정책 페스타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군선교 정책 페스타에서는 전무하다시피 한 군선교사 현장 매뉴얼을 만들고 군선교사 개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교회 컨설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선교사 한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셨는데 그 군선교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경영만 하면 군선교 현장은 변화가 올 것이라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선교사 한 사람의 퍼스널 컨설팅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군선교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 아래 민간 군선교사가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맞춤식 선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사들을 대해야 될까?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저들의 관심이 뭔지 어떻게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은혜스러워지고 소통할 수 있을지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다음 달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감독회장 연회 감독선거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기감 선관위는 선거 100일 전인 12일 선거 시행 공고를 발표하고 다음 달 17일과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감리회 본부에서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감 선관위는 또 후보 등록 서류를 마감한 뒤 7월 26일에 기호 추첨에 나서고 같은 날 선거와 관련한 입후보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2일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후보 합동 정책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6회 감독회장 연회 감독선거일은 9월 26일 실시됩니다. 창조에 대한 해석 문제로 학교와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의 해임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울신대 이사회는 최근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4일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박영식 교수 해임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박 교수는 징계위 결정 뒤 SNS 등을 통해
교원 소청 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성결교 신학자 42명과 기성총회 소속 목회자 580명 등 624명은 최근 한국성결신문에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신대 이사회의 해임 결정에 반발하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남대문교회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장이자 연세대 의학사 연구소장인 여인석 교수에게 제7회 알렌 기념상을 수여했습니다. 남대문교회는 여인석 교수는 근대 의학사 연구를 통해 의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끼친 업적을 조명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일깨웠다며 수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남대문교회는 알렌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알렌 기념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개막하는 서울국제도서전에 기독교 책마을이 조성됩니다. 기독교 책마을에는 국내 기독교 출판사 14곳이 참여해 도서 할인 판매와 저자 사인본 한정 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도 도서전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서울국제도서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미스바 구국기도운동본부가 다음 달 발대식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청주 마마클럽 발대식이 청주 상당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미스바 구국기도운동본부가 발대식을 앞두고 거제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가 네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내 다 자녀니까 내가 사랑한다. 그는 이 회개운동으로 다시 일을 하라는 말씀하시고 이들을 살려야 된다. 미스바 구국기도운동본부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발대식 이후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청주 마마클럽 발대식과 어머니 기도회가 나는 주만 따르리란 주제로 청주 상당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마마클럽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해안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